자, 지금부터 2021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상일고 1학년 기출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시험 난이도가 생각보다 꽤 어렵게 느낄 수 있을 만한 시험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장에서도 좀 어려워할 수 있는 문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잘 흔하지 않은 유형들 위주로 해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이제 8번 문항을 보겠는데요. 8번 문항은 사실 연립방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하게 이제 연립방정식 푸는 방식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연립방정식에 이제 틀에 박힌 풀이들이 몇 가지 있죠. 1차식과 2차식이 나왔을 때, 그리고 2차식과 2차식이 나왔을 때 풀이가 고정이 좀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근데 얘는 걔가 그러한 풀이에서 살짝 벗어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이긴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처음에 이제 가장 많이 들었을 생각은 우리가 대입을 이용해서 형태를 문자를 하나로 고정하는 방식을 많이 응용을 합니다. 근데 잘 보니까 어떻게 돼? x는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 너무나도 대입을 해라 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 x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겠다라고 풀이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몇 차식이 나오냐면 4차식이 나오게 되고요. 4차식을 다루는 거는 생각보다 귀찮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얘를 접근하면은 조금은 더 수월할까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요. 식에 대한 이제 접근이, 식을 보는 눈을 기르게 되면은 이 두 번째 있는 식에서 뭐가 보이나요? 완전제곱식이 보이겠죠? 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x-y의 제곱이 는 얼마다? 25가 되더라. 자, 그럼 여기서도 똑같은 게 보이죠? 25는 뭐의 제곱이야? 5의 제곱이 보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떠한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x-y가 얼마가 될 수 있다? 5가 될 수 있더라. 근데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요? x-5가, x-y가 마이너스 5다 라는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있는 i를 어찌 보면 인수분해를 했습니다. 인수분해를 해서 x에 y에 대한 1차식 두 개를 얻었어. 그럼 1차식이 있고 위에 2차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만 해주면 돼? 정리해서 대입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첫 번째 거 먼저 보면은 x는 y 더하기 5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를 이제 x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 넣어 주겠습니다. x에다가.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냐? y 플러스 5를 집어넣었으니까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마이너스 15가 y 더하기 5가 되겠네요. 자, 한쪽을 정리해주면 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0은 0이 됐습니다. 자, 우선은 y를 구하기 앞서서 2번 먼저 해놓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x는 y-5를 역시나 이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 보겠죠. 어떻게 쓸 수 있어?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5는 y-5가 돼서 한쪽으로 넘겨주면은 y제곱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0은 0이더라 라는 식까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항상 살펴봐야 돼. 왜냐면 시간을 그래도 좀 의미 있게 효율적으로 쓰는 연습이 돼야 되잖아요. 뭘 구하라고 했어요? y의 값의 곱을 구하라고 했지? x는 일단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어차피 y만 구하면 되거든. y를 직접 구하느냐? 아니란 얘기죠. 곱만 구하면 돼, 곱만. 그리고 뭐든 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빠지는 건 없어요. 그럼 곱을 구할 때는 굳이 직접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뭘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20이더라. 여기서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0이더라. 그럼 총 모든 해의 곱은 두 개까지 마저 곱해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겠다?
200이라는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은 조금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1번 문항을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사실 많은 아이들의 시간을 빼앗았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합니다. 그럼 물론 저 3차 방정식의 근을 직접적으로 구해 볼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인수분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 직접 근을 구해서 그 근을 이용해서 분모 뒤집은 다음에 집어 넣어서 델타 구하고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우리는 좀 전에 얘기했죠. 시간을 최대한 좀 단축시킬 수 있는 요소가 뭘까를 궁리를 해야 돼요. 특히나 이렇게 어려운 문항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차 방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 식의 근은 뭐가 된다? 알파, 베타, 감마가 돼요. 이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를 근으로 갖고 있는 식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내가 궁금한 거는 알파, 베타, 감마가 아니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형태의 식을 원해요. 그죠? 거기에 플러스 델타까지 파악을 해주면 더 좋고, 이 방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이 분모꼴로 나왔을 때 식을 금방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네, 요 식을요, gx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즉, gx는 알파와 베타와 감마가 근이 될 겁니다. gx는 요 x 자리에다가 알파, 베타, 감마를 집어넣어서 0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식은 무엇이냐면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식을 원해요. 그죠? 근데 G 알파랑 G 베타가 G 감마가 0이야. 그럼 GX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주면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는 근을 얻을 수 있느냐. 기억해 두세요. 자, G X분의 1이라는 식을 만들어 봐. 그럼 GX분의 1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뭐다? G알파, G베타, G감마가 0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럼 GX분의 1은 얘가 알파가 되고 얘가 베타가 되고 얘가 감마가 되면 근이라고 했잖아. 어떻게 돼? X분의 1이 알파래. 그럼 얘는 X가 얼마? 알파분의 1. X가 베타분의 1, X가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들어 볼게요. X분의 1, X분의 1, X분의 1을 집어넣으면요. X의 세제곱분의 2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플러스 X분의 2 마이너스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얘는 뭐다?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하는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된다? 알파분의 1, 3차 방정식이죠. 아직 3차는 아니긴 하지만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근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3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했어요. 3차 방정식을 만들려면은 여기에다가 x 세제곱을 다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x 세제곱하면 2, x 세제곱하면 x 세제곱 곱하면 2x 제곱, x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x 세제곱은 0이 되겠죠? 역시나 얘도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근이 되는 3차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야. 자, 이어서 써볼게요. 얘를 이제 뭐 그대로 써도 되지만 이 fx를 내가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 최고차의 개수가 2가 돼야겠죠?
근데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양수가 좀 더 좋으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서까지 써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마이너스 2. 자, 이 친구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제 끝났어. 자, 그럼 이제 fx를 써볼게요. fx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근으로 가져야 하니까 이 3차식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요. 자, fx는 근데 어떻게 나와야 돼? 2x 4제곱으로 시작해서 플러스 2로 끝나야 하죠. 그럼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1차식을 하나 곱해줘야겠죠? 그럼 최고차항의 수가 얼마야? 2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2x라고 써주면 되고요. 상수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죠? 얘는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있으면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되나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는 세 근이 뭐가 되는 거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 근이니까 그럼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다? 델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델타는 얼마라고 쓸 수 있겠어요? 델타는 2분의 1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다 틀리다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니은을 보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 3차항의 개수와 그리고 1차항의 개수를 알아야겠죠. 그럼 3차항의 개수를 이쪽에 옮겨서 다시 작성을 해줄게요. 자, 3차항의 개수를 보면은 x세제곱의 개수를 파악을 해봅시다. 자, x세제곱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x세제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하고 2x 곱하면 되죠? 그럼 얼마? 마이너스 4x 세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5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궁금해요? x의 개수가 궁금하죠? 그럼 x의 개수는 어디 있어? c라고 되어 있죠? 자, x의 개수 c는 x를 구해봅시다. 그럼 누구랑 누가 곱해주면 돼? x랑 마이너스 1이 곱해주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곱해주면 돼? 마이너스 2랑 2x 곱해주면 되죠? 그럼 마이너스 4x가 돼서 답은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a와 c는 같다 다르다? 같은 값을 갖겠네요. 그래서 니은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디귿이 제일 쉽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그럼 뭐 구하라는 소리랑 같아? f1 구하라는 소리랑 같죠? f1은 1, 1, 1 다 들어가면은 1-2 플러스 1-2에다가 이쪽은 2-1이 되겠네요.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1이 돼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디귿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참이므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원점에서 주어진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유형은 그래도 많이 파생이 되어 있는 유형이다 보니까 뭐 쉽게 풀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새로운 풀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제시를 하나 해줄게요. 가장 이제 무난한 방식은 뭐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루트 뭐 k제곱 더하기 해서 식을 만들죠. 그 다음에 최대가 되도록 하는 k를 찾아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볼 때는 x랑 y 이외에 미지수가 껴있잖아요. k가 껴있죠? 그럼 얘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은
kx 더하기 y 더하기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0이 돼서 x 플러스 y는 0과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0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죠? 기억하고 계시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이 식은. 자, 그럼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 x 더하기 y는 0이고요. 2x 마이너스 3y 더하기 1은 0이래요. 그럼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뭐 연립을 하면 되잖아요. 가감법을 이용해도 되고 대입법을 이용해도 됩니다. 그럼 전 대입법을 이용해서 식을 작성을 해볼게요. 그럼 x는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 들어가면은 5x 더하기 1은 0이 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이고요. y는 부호만 달라지니까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문제 없죠? 따라서 이때 교점은 뭐가 된다? 사실 이 교점을 우리는 정점이라고도 불러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항상 지나야 하는 정점은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이라는 점이 됩니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이 있을 때 그 직선과 이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해보라고 해요. 사실 이론을 알고 있으면 바로 답이 나와. 근데 모른다 하면은 왜 그런지까지 언급을 해줄게요.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0,0이라는 원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은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은 여기 2, 4분면에 위치하는 점이겠죠? 그럼 이 2, 4분면에 위치하는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하나 직선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직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기울기가 음수가 되게끔. 자, 그럼 이 직선은 원점에서의 거리를 어떻게 재? 항상 수직으로 재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길이가. 그럼 이 직선을 좀 더 기울여 봤더니 그 길이가 어떻게 돼? 확실하게 늘어나는 게 눈에 띄죠? 그럼 기울기를 최대한 또 올려봤어. 그럼 늘려보니까 언제 이 거리가 최대가 될 거다? 이 0,0과 이 정점을 이은 직선과 어떻게 하면 수직하게 지나면은 그 거리가 최대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거리의 최대값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다? 원점인 0,0과 정점인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사이의 거리라고 보면 됩니다. 얘네 둘을 이은 선분과 수직이 되게 그었을 때가 가장 크거든요. 그럼 실제로 그 최대값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그 거리는 어떻게 돼?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죠? x 빼기 0의 제곱, y 빼기 0의 제곱이니까 그럼 25분의 1 더하기 25분의 1이 돼서 25분의 2니까 루트 밖으로 나가면 5분의 루트 2다 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5번 연립부등식 문항을 하나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이 나왔을 때는 일단 기본 개념은 뭐야? 두 개의 부등식을 각각 해를 구한 다음에 두 해의 공통범위를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1차 부등식과 두 번째 있는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이 부등식을 각각 풀어나갑니다. 그럼 첫 번째 걸 풀어보면요. 3x가 k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x가 뭐보다 3분의 k 더하기 1보다는 크다는 첫 번째 범위를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거를 풀어볼게요.
그럼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풀 때 반대편이 상수인 경우는 사실 무지 풀기가 쉽죠. 어떻게 돼? 절대값 쪽이 작으니까 k와 마이너스 k의 사이 범위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k보다는 3k, 3x 마이너스 k가 크고요. k보다는 작겠네요. 그럼 양변에다가 k를 더해주면은 0과 3x 그리고 2k보다 작다가 되고요. 따라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3분의 2k보다 작고 0보다는 크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범위를 얻어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두 범위의 공통을 구할 때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죠. 그럼 수직선에 얘네 둘을 표시를 해볼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K라는 I니까 고정된 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에 정수가 3뿐, 어쨌든 3을 포함하고 있어야겠죠? 그럼 수직선을 그릴 때 바로 저 3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우선 여기에 고정된 0이라는 점을 하나 찍어주고요. 자, 0부터 쭉 가겠죠? 어디까지? 3분의 2k까지. 자, 근데 이 안에 이제 또 얘를 그려야 되잖아. 그럼 두 개의 공통 범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공통이 생기게끔 잡아줘야겠죠. 그럼 3분의 k 플러스 1은 어디에 잡아줘요? 두 개의 사이에다가 잡아줘야지만 뭐가 생길 수 있다? 공통 범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공통 범위가 생기죠? 근데 이 안에 뭐가 존재해야 된다? 3분의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안에 무조건 어떠한 숫자가 있어야 돼요? 3이라는 숫자가 있어야겠죠? 그럼 정수가 3만 존재해야 되니까 2하고 그 옆에 있는 2하고 4는 포함 안 해야 되겠죠? 그럼 주어진 범위의 바깥쪽에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그럼 2와 4가 표시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때 K의 범위를 어떻게 추려나가야 하느냐? K가 어디 있어? 3분의 K 플러스 1이 위치가 어디 있어요? 2하고 3 사이에 있죠? 2하고 3 사이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쓰고 이 3분의 K 플러스 1이 이 끝값인 2와 3과 같아져도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판단을 해줘야 돼. 자, 정수는 3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3분의 K 플러스 1이 2하고 같아지면 2를 포함하게 되죠. 그래서 얘는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근데 3하고 같아지면 3은 포함해도 되잖아. 그래서 3하고는 같아져도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보면요. K 플러스 1이 3을 곱해주니까 9하고 6 사이가 되고요. 따라서 K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5하고 8 사이더라 라는 범위를 하나 얻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3분의 2K라는 수도 뭐와 뭐 사이에 있어? 3과 4 사이에 있죠. 근데 3분의 2K는 뭐가 뚫려 있냐면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럼 구멍이 뚫려 있는 숫자가 3이랑 같아지면은 3을 포함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3이랑 같아지면 안 되겠죠? 근데 4랑 같아져도 어차피 4는 포함 안 하게 되니까 4하고 같아져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K에 대한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2K가 9하고 12 사이에 있으면 되고요. 따라서 K의 범위는 2분의 9하고 6의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럼 5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아야 하고요. 2분의 9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럼 두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5보다는 크고 6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항을 보게 되면은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범위가 나와? 사이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사이 범위 안에 정수가 x 0과 1만 포함하고 있어야 된대요. 이 문항을 풀 때 사실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지만 식을 가볍게 살펴보면은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사실을 눈에 띄워야 합니다. 자, 그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의 x에, 자, 얘는 뭘로 묶여요? 마이너스 2a로 묶이죠? 그러면은 a-1이라고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됩니까? 2a랑 a-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럼 두 개 더해서 가운데 게 나오려면 마이너스는 위에다 붙여줘야겠네요. 따라서 이 친구는 x-2a랑 x 플러스 a-1이 되는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2차 부등식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된다? 두 근의 사이 범위가 나오겠죠? 그럼 두 근이 2a랑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커? 몰라요. 누가 큰지는 모릅니다. 왜? a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누가 큰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형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누가 클 때를 볼까요? 2a가 클 때를 볼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누가? 2a가 큽니다. 그럼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1과 2a 사이 범위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걸 수직선상에 나타내 보게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2a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나와야 하지? 자, 그럼 이제 조건을 접목을 시켜봅시다. 그 사이에 정수가 0과 1만 있어야 된대요. 그럼 0을 포함하고 1도 포함을 해요. 그럼 뭐는 포함하면 안 돼? 마이너스 1은 포함하면 안 되고요. 역시 2도 포함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때도 그 전 문제처럼 이 양옆에 있는 숫자들을 비교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거, 옆에 왼쪽에 있는 숫자 먼저 비교를 해보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1과 0 사이가 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어느 쪽과 같아질 수 있냐 이거야. 만약에 마이너스 1과 같아지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해버리지.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만? 0하고만 같아져야 합니다. 자,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쪽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니까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1과 2 사이라는 범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아이들도 비교를 해볼게요. 자, 2a가 1과 2 사이에 있죠? 자, 이번에도 누구랑 같아질 수 있다? 1하고만 같아질 수 있어요. 왜? 1은 포함해도 되지만 2는 포함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럼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2분의 1부터 1까지라는 범위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정수 a는 몇 개? 없죠? 그래서 얘는 a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경우에서는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a는 하나도 없었어. 그럼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누가 크다?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크다. 그러면은 2a보다 크고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범위에서도 수직선을 파악을 해줄게요. 자, 이번에는 2a부터 마이너스 a 더하기 1까지 역시나 사이에는 0과 1만 존재해야 하고요. 왼쪽에 마이너스 1과 오른쪽에 2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풀어볼게요. 자, 이 왼쪽 식을 만족하려면 2a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어야 하고
0하고만 같아질 수 있지? 그럼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0 사이라는 범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비교를 해보면요.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1과 2 사이에 있고요. 1하고만 같아질 수 있네요. 그럼 양변에 1을 빼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a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요. 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정수 a는 뭐가 있을까요? 유일하게 0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정수 a의 개수는 한 개만 되겠네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부등식을 정리하면은 나름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객관식 마지막 문항, 18번 문항을 보도록 하게요.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부등식을 풀어나가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문제풀이가 조금 수월해지는데요. 첫 번째. 자, 부등식이 3개 연달아 나왔다. 그럼 어떻게 풀어준다? 앞에 있는 2개의 부등식을 먼저 해주고 뒤에 있는 2개의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을 풀게 되면은 절대값 x-3이 절대값 2x-4보다 작다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먼저 풀고 이어서 풀어볼게요. 그럼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방정식 푸는 건 쉬워요. 근데 부등식 풀 때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건 뭐냐? 얘네들의 부호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게 헷갈려요. 사실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리죠? 그럼 이걸 부등식 변화 없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해요. 그게 무엇이냐? 절대값은 양수죠. 둘 다 양수인 두 수가 있을 때 양변을, 그러니까 절대값을 다루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했을 때? 제곱했을 때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좌변을 제곱하고 우변도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좌변 제곱하면 절대값은 어차피 사라지겠죠? 제곱은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되고요.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우변도 제곱해주면요. 4x의 제곱 마이너스 8이 16x 플러스 1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식을 한쪽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7이 0보다 커지면 되겠네요. 자, 그럼 형태를 이제 보니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요? 3, 1, 1, 7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은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x는 작은 거. 인수분해 다시 할게요. 7,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0보다 큰 쪽이니까 작은 거, 1보다는 작고요. 또는 큰 거, 3분의 7보다는 크다라는 범위를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왼쪽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냈을 때 얻어낼 수 있는 x의 범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범위를 해볼까요? 두 번째. 자, 두 식을 또 써보겠습니다. 절대값 2x-4가 작거나 같대요. 뭐보다? 절대값 마이너스 x 플러스 6보다. 그럼 이미 1번에서 연습했으니까 접근하기 쉽겠죠? 양변을 제곱해줍니다. 그럼 좌변은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6이 되고요. 우변은 부등호 방향 그대로죠?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6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한쪽으로 몰아서 식을 정리해 보면은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역시나 얘도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죠? 3, 1로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나? 10하고 2로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하고 10이니까 마이너스 이쪽에 붙여주면은 범위 나오는 거 완성되겠죠? 자, 그럼 주어진 부등식의 범위는 사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x는 작은 거 얼마?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큰 거 얼마? 3분의 10보다는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을 이제 뭐 해줘야 돼? 연립을 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두 부등식을 풀었던 해와 뒤에 있는 두 부등식을 풀었던 해를 연립을 한다. 즉, 공통범위를 찾아줘야겠죠? 그럼 공통범위를 수직선을 안 나타내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나타내서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부터 3분의 10까지가 있고요. 또 다른 범위는 1보다는 1보다는 작고 또는 얼마보다? 3분의 7보다는 크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범위 두 개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뭐만 찾으면 돼? 정수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정수만 찾읍시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2 포함하고 마이너스 1, 0, 1은 포함 안 하죠? 3개. 자, 요 사이에는 3분의 7은 2점 얼마고 3분의 10은 3점 얼마니까 유일하게 3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몇 개? 4개의 정수를 얻어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4번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연립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객관식 문항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객관식에서 좀 마음을 못 추스렸으면은 많이 깨진 상태에서 이제 서술형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서술형 1번 문항도 글이 굉장히 많은 좀 문장제 문제였다 보니까 사실 어렵진 않았는데 서술형 1번은 이게 또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러한 문장을 읽게 되면은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면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1번에서 손을 좀 못 대고 있는, 어떻게 돼서 풀었어. 근데 시간을 좀 많이 지체하다 보면은 뒤에 나오는 이제 서술형 2번, 3번 문항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항이었다 보니까 총합, 많은 점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어떤 식으로 해야 좀 더 쉽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지 풀이를 같이 해보면서 보도록 하죠. 자, 20번 문항을, 서술형 2번 문항을 보게 되면요. 연립 2차 부등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범위예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다. 사실 이 범위를 줌으로써 제한된 구간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조금 수월해집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이 절대값을 위해서라도 제가 이 fx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자, fx는 마이너스 1과 1을 근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그럼 절대값이 없는 그냥 fx는 그대로 쓰면 되는데 절대값을 씌운 fx 같은 경우에는 전체 범위에서는 모르더라도 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항상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게 보이죠? 그럼 얘는 항상 음수가 된다. 그럼 절대값을 풀었을 때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식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과 아래에 있는 식을 나눠서 해줍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위쪽에 있는 부등식을 작성을 해보면 첫 번째 부등식을 작성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다. 이 사이 범위로 이렇게 이 범위로 나옵니다. 한쪽으로 몰아서 써볼까요?
그럼 2x 제곱 넘어가면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부등식이 있는데 누가 봐도 얘는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는 형태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 친구를 풀어내서 공통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뭐로 가든지 간에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2차 식을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서 x-알파, x-베타. 그럼 알파가 작은 해라고 했을 때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알파와 베타 사이라는 범위를 꼭 가질 거란 얘기입니다. 해가 뭐 없다 혹은 중근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고정된 해가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해는 존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식은 그대로 건드렸고,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을 건드려 볼게요. 자,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 범위에서 fx는 무조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a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x제곱 사라지고요. 어떻게 쓸 수 있어? 3x가 1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고요. 미안. 여기서는 절대값 쪽이 커야 되죠? 자, 그럼 3x가 1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고요. 따라서 a의 범위는 어떻게 나온다? 3분의 1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사이 범위가 나오고요. 밑에 있는 부등식을 풀었을 때 작은 범위가 나오면 돼요. 근데 어디에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주어진 두 식의 공통해가 뭐가 나왔대요? 이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b까지 나왔대요.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사이 범위이기 때문에 양쪽 크거나 같다가 작거나 같다를 모두 포함하지 x가? 근데 얘는 x가 작거나 같다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봐도 여기에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존재하죠. 그러면 무조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는 아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얘랑 베타 중에 누가 더 b가 될지는 몰라. 하지만 여기서 알파라는 범위는 무조건 마이너스 1하고 똑같아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크거나 같다가 이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범위밖에 안 나오지? 그래서 무조건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근이었어요, 근. 어떤 식의? 얘를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근이 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주어진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의 근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근이니까 당연히 뭘 할 수 있어? 대입을 할 수 있죠? 그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니까 4분의 1, 2분의 1이고요.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는 0이 돼서 계산해보면 a는 얼마가 나올 거다? 1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a를 직접적으로 구했어요. 그럼 a가 나왔으니까 주어진 부등식을 정확하게 써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 a를 토대로 주어진 부등식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1번에서 나왔던 부등식은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나온다?
약분 바로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1, 1, 2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에서 얻어낸 부등식도 바로 써보면은 x가 뭐보다? x에 1 집어넣으면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네요. 자, 그럼 1번과 2번의 공통범위를 구해주니까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0까지라고 얻어낼 수 있겠죠? 근데 이 해가 뭐랑 같아져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b까지랑 같아져야 되니까 따라서 b는 얼마다? 0이 되겠네요. 자, 그럼 a를 얻어냈고요. b도 구했으니까 문제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1번 문항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a와 b는 a, 0, b, 0, b라는 임의의 점입니다. x축 위에 그리고 y축 위에 임의로 왔다 갔다 하는 점이에요. 근데 항상 이 OAB의 넓이는 얼마가 돼야 된대요? 2분의 3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아마 쉽게 그래도 풀이를 썼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딴 건 못 쓰더라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이 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넓이 어떻게 구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한 개 뭐랑 같다? 2분의 3이랑 같죠? 그럼 a, b는 얼마다? 3이다 라는 풀이 과정은 어렵지 않게 작성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문제죠. 자, a, b를 한 변으로 하는 뭘 만든대? 정사각형을 만든대요. A, B, C, D. 정사각형을 만들죠? 그때 이 정사각형에 두 대각선의 교점을 M이라고 하고요. 그 M이 그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그때 그 방정식에 대한 형태를 작성을 해봐라. 사실 이 문제는 자체 방정식이라는 문제입니다. 즉 M이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A와 B가 변함에 따라서 저 M도 계속 변할 거고요. 그 변화된 M을 어떻게 해라? 어떤 특정한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봐라. 그러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M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나 해야 되고요. 그럼 M은 항상 모든 실수에서 그려지느냐 아니면 제한된 범위가 생기느냐에 대한 궁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자체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다 생각을 해줘야 되는 문항입니다. M에 대한 방정식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그 주어진 방정식에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문제 흐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범위를 먼저 구할지 아니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할지. 저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놓고 범위를 이어서 구해볼게요.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어찌됐든 간에 두 대각선의 교점이에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럼 이 두 직선을 구해서 교점을 구하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조건이 있죠? 자, 두 대각선의 교점이고요. 두 대각선은 서로를 수직 이등분 해줍니다. 즉, 이 M은 그 대각선 끝에 있는 꼭지점에 뭐가 된다? 중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만 알면 좋겠어? A를 알고 있으니까 C를 알면 되고요. 또는 B를 알고 있으니까 D를 알면은 저 교점에 대한 형태를 잡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러면 이 D의 좌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D의 좌표. 자, 그림을 잘 보면요. 물론 얘는 그냥 임의의 하나의 그림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형태가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냥 대표적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 토대로 식을 작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 OAB라는 직각삼각형이 존재하는데요.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D에서 뭘 내려? 수선을 이렇게 내립니다. 자, 수선을 내렸더니 어떤 생각이 가능하냐? 자, 여기 직각이죠? 정사각형이니까 여기가
길이가 똑같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그럼 여기를 내가 동그라미라고 했어. 그럼 동그라미고 여기를 x라고 했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몇 도가 돼? 90도가 되죠?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가 되므로 삼각형 누구는? OAB는 삼각형 OAB는 삼각형 여기를 뭐 H라고 할까요? HDA랑 뭐가 된다? 합동이 됩니다. 뭐 무슨 합동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B평 같죠? R.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지? H. 그 다음에 각도 하나 같으니까 A. RHA 합동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뒤에 좌표 그냥 구한 겁니다. 자, 합동이므로 이 길이는 뭐랑 똑같아? OB랑 같죠? 그럼 여기는 B가 되고요. 자, DH 길이는 뭐랑 같아? OA랑 같죠? 그럼 A가 됩니다. 따라서 D의 좌표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점 D는 X가 A에다가 B만큼 더하니까 A 더하기 B가 되고요. Y는 A만큼 올렸으니까 A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꼭 D를 구할 필요는 없어요. 이쪽 이렇게 내려서 뭘 구해도 된다? C를 구해도 됩니다. 여기서는 D를 구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하겠죠? 자, 그럼 이제 뭐만 이제 네, D를 구했으니까 M만 구하면 완성이 되겠죠? M을 구해봅시다. D는 요거고요. B는 0,B가 되죠? 그럼 두 개의 뭘 구하자? 중점을 구해줍니다. 그럼 그 중점이 뭐가 된다? M이 되겠죠? 좀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중점 M은 더하면 A 더하기 B고요. 2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자, Y 좌표는 더하면 A 더하기 B고요. 나누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죠? 따라서 중점이 나타내는 좌표는 항상 어떻게 된다? X랑 Y가 똑같다. 그럼 X랑 Y가 같으므로 이 중점 M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X랑 Y가 똑같다고. Y는 X가 됩니다. 그럼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 거예요. M이 그리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X다 라고 구해진 겁니다. 자, 이게 1단계가 끝난 거예요. 1단계. 뭘 구했다? 도형의 방정식, 즉 자치의 방정식을 구했다. 2단계 뭘 구해줘야 된다? 범위를 구해줘야 한다. 주어진 도형이 모든 실수에서 성립을 하느냐? 당연히 아니죠. 당장 이 그림만 치더라도 좌표가 어디서만 존재해? 일사분면에서만 존재하겠죠. 일사분면에서만 존재하는데 여기가 X가 모든 실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X의 범위를, 제한된 범위를 구해 나가야 돼요. 자, 사실 이 문제를 풀 때 수학하라는 그 선행이 조금 되어 있으면은 범위 구하는 건 되게 수월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사실 좀 어렵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안 쓴 정보가 뭐예요? 바로 A, B가 3이라는 정보를 아직 안 썼죠? 그럼 저 친구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A, B는 3이야. 그죠?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 싶은 M의 좌표는 뭐예요? 2분의 A 더하기 B지.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B지. 즉, A 더하기 B는 얘가 나타내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해본 거야. A 더하기 B를 내가 K라고 한번 더 볼까요? 자, 그럼 저 K가 어떠한 제한 조건이 생길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익숙하지 않겠지만 A, B는 A와 B의 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B는 A와 B의 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합과 곱이 주어져 있을 때 무엇을 세울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T제곱 합은 K 곱은 3이 되겠네요.
자, 이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뭐가 된다? A하고 B가 돼야 합니다. 그럼 A하고 B는 중근이 안 되겠죠. 무조건 두 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인데, 자, A랑 B를 어디서만 택했어? 일사분면에서만 택했죠. 즉, 양의 실근이 됩니다. 자,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얘네 둘은 0보다 커야만 하죠? 따라서 A 더하기 B, 즉 K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0보다 커야 합니다. 양의 실근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우린 자연스럽게 무엇을 생각한다? 판별식을 생각해 주겠죠. 자, 판별식을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4, 3, 12가 0보다 어떻게 된다? 크거나 같아야 하겠죠. 그럼 이 친구를 풀어보면은 K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2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고요. 또는 K가 2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K는 무조건 양수에서 봐야 된다고요. 그럼 이 친구는 탈락이고 최종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2분의 K는 2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도록 나오겠습니다. 근데 K는 뭐였어요? A 더하기 B였지. 자, 그럼 M을 다시 한번 써볼게. 자, M이 나타내는 건 Y는 X라고 했어요. 자, 근데 X는 어떤 형태여야 돼? 2분의 A 더하기 B가 돼야겠죠? 그럼 A 더하기 B를 아까 K라고 잡았잖아. 그럼 K, 2분의 K라고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K가 2루트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분의 K는 얼마보다? 루트 3보다 크거나 같더라. 그럼 결과적으로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디에서? X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X가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도형의 방정식이 그려지더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문항을 풀어봤습니다.